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예측 불가능하고 폭발적인 분노 앞에서 당황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와 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서 숨막히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바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들의 분노가 왜 그토록 파괴적이고 이해하기 힘든지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가 닿게 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분노를 경험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오해받거나 혼란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분노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룰 줄 압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필요한 것을 존중을 담아 표현하는 자기주장의 형태로 말이죠. 이런 소통은 관계의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분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깊은 혼란과 미해결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 분노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혹은 매일 함께 사는 사람 중에 강한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이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분노 조절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통제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와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신념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현저한 결여는 분노가 표출될 때 걷잡을 수 없는 경로의 형태로 폭발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폭풍과 같은 분노입니다. 고함을 지르고 위협적인 말을 내뱉으며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명령조의 말투로 상대를 몰아세우고 때로는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폭발적인 분노는 그야말로 끔찍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음장 같은 침묵의 분노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그들의 분노는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대하며 대화를 거부합니다. 오랜 시간 원한을 품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교묘하게 당신을 괴롭힙니다. 벌을 주듯 당신을 외면하고 철저히 고립시키는 이 침묵의 분노는 소리 없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요란하게 폭발하든 차갑게 침묵하든 이들의 분노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분노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경로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분노에 잠식되어 있는 걸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문제는 바로 너야라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의 분노 뒤에 숨겨진 4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적 고통과 상처를 직면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이 내면에 똑같은 고통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고통이며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나누어 줍니다. 그들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린 시절부터 깊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만약 내가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믿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며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예단해버립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고통을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당신에게 고스란히 투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이런 내면 상태를 들여다볼 통찰력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내면의 고통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권력, 특히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힘있는 위치에서 나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이야. 그들이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지. 그렇다면 나도 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테다. 이 기이한 논리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자신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려 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클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의 고통은 작아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비뚤어진 믿음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셋째, 경로는 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된 우월감이며 아주 짧은 순간만 지속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순간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월함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 그 내면에 숨겨진 깊은 부적절함과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지정된 패배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빛내기 위해 짓밟아야 할 존재, 즉 당신이 바로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저쪽 사람들, 저런 생각을 하는 집단처럼 특정 그룹 전체를 패배자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중요성은 타인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만들어줄 때 생겨난다는 중요성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넷째,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죽을 만큼 끔찍한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수치심을 당했어.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수치심을 주는 사람이 될 테다. 그들은 관계를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고 수치심이라는 폭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쪽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분노하며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철저한 방어기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충분히 강하고 위협적으로 보이면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내 안의 상처를 꿰뚫어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먹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는 사실 나는 공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내 내면은 이미 심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분노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선이나 친절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곧 자신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시속 게임과도 같죠. 당신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들은 시소에서 뛰어내려 당신이 바닥에 나뒹굴게 만듭니다. 그들의 깊은 비관주의는 스스로를 절제하는 능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거창한 자존감은 사실 자기 혐오를 가리기 위한 얇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 불완전한 모습을 지적당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점을 건드리려 하면 방어적으로 경로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지혜는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광범위한 심리적 무능함의 증거일 뿐입니다. 이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고집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노에 찬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 긴장과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주장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유령에 붙들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실을 마주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이성적인 사람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들의 분노가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 안에 존재해왔습니다. 이제는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렇게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나의 건강함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와 분리된 나만의 건강함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당신만의 우선순위와 선호를 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틀렸다고 말하며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너는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존엄, 존중,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디 존엄과 존중, 그리고 품위를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분노가 당신의 삶의 속도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떠들든 당신은 건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꾸준함, 이것이야말로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함께